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경제전문가 출신으로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를 지낸 탈북 엘리트 김태산 씨가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한동훈이나 원희룡, 홍준표 모두 이재명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면서 박근혜 정권 탄핵은 곧 보수 정권의 종말이었다. 보수 정권을 팔아먹은 국힘당도 더는 보수우파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이나 표현 방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때로 좀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자유파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민의힘이나 국힘 소속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서 국힘의 행태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우파 성향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김태산 대표가 거론한 한동훈, 원희룡, 홍준표 세 사람은 모두 이른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려 징역 30년의 중형을 직접 구형했고, 원희룡은 탈당파였으며 홍준표는 당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출당시킨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답답해서 돌 하나를 던져본다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어리석은 자들이 벌써부터 패를 갈라서 좌빨 쓰레기들을 빨아댄다. 이제는 나부터가 정신이 온전한 보수우파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어떤 자는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우겨댄다. 또 어떤 자는 원희룡이 대통령감이라고 빨아댄다. 또 저놈은 홍준표가 그래도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방방 뜬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세 부류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있다. 그가 아니면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가다. 마치 이재명만 아니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대단한 바보들이다. 그런 이재명을 지금 윤석열이가 살려준다는 건 알려고도 안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이나 원희룡, 홍준표 모두 이재명과 똑같은 자들임을 모르면 그 사람은 머저리다. 즉 똑같은 종북 침중 좌파들이 서로 자기가 정권을 쥐려고 개싸움을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동훈, 원희룡, 홍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친중 좌파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주장할 대목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어서 윤석열이도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이재명 때문에 할 수 없이 국힘당에 와서 대선 출마한다고 윤석열 본인이 말한 것을 잊었는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윤석열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믿는 바보들에게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글을 쓰면 또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 무식한 대안 타령을 할 것이다. 지난 선거 때마다 국힘당만 믿지 말고 다른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을 찍어서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떠드는데도 듣지 않은 것은 우파 당신들이다. 지금까지 오직 국힘당 하나만 빨아대며 무소속으로 나온 애국자들은 모두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계속 국힘당만 찍어주어서 잘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을 찍어야 문재인, 이재명 잡는다고 떠들던 자들은 왜 대가리도 안 내미나? 그런 무식한 입으로 다시는 대안 타령하지 말라. 이제는 종북 친중 좌빨들이 이 나라의 정치판을 다 깔고 앉았으니 진짜 보수 정권이 다시 설 일은 절대 없다. 박근혜 정권 탄핵은 곧 보수 정권의 종말이었다. 보수 정권을 팔아먹은 국힘당도 더는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이 편을 갈라서 똑같은 종북 좌빨들을 쭉쭉 빨아댈 뿐이다. 종북 좌빨들은 그런 보수 우파를 바보들이라고 비웃으며 즐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이 글에 이어 심지 없는 등자는 불을 켤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애국자라면 누구나 이 나라가 백척간도의 위기에 놓였음을 느낄 것이다. 물론 미군이 존재하는 한 나라가 당장 김정은의 손아귀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는 보수 정권이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보수 정권은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종북 좌파들이 나라를 깔고 앉아서 국가와 국민을 난도질할 것이다. 간첩과 5.18 전과자들이 유공자의 탈을 쓰고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애국자들은 역사의 뒷골목으로 영영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애국 보수는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뭉쳐서 싸우자며 의분을 표출하지만 대세는 기울었다. 보수들이 그렇게도 믿었던 22대 총선도 부정선거 때문에 패했고 그것을 해명할 방법도 힘도 인재도 없다면서 이런 글을 쓰면 나를 패배주의자라고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보수 애국자들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 보수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패를 갈라서 한동훈, 원희룡 같은 인간을 보수의 희망이며 지도자라고 빨아대며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1910년대 초 일제가 조선을 깔고 앉았을 때와 같다. 북중과 손잡은 좌파들이 나라의 정치판과 법과 공권력과 언론까지 모두 장악하고 애국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상태다. 어디에도 보수 애국자들의 말을 들어줄 정치인과 법과 언론은 없다. 한국에 현존하는 수백의 언론 방송사와 신문사 중에 오직 스카이데일리 신문 하나만이 살아서 5.18의 진실과 가짜 유공자,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려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솔직히 모 신문사에서도 필자에게도 매주 글을 써달라고 하면서 4.15 부정선거와 5.18만은 자제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런 공정치 못한 신문사에는 글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 신문사도 종북 좌파들의 눈치를 보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적화가 다 되었다는 증거다. 현실이 이런데도 보수 우파들이 싸워서 정권과 국회와 사법부를 드러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집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한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서 역사를 보면 1910년대 일제 침략에 반대한다고 애국적인 양반과 백성이 떠들었지만 일본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지금도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 종북 좌파들은 북중을 등에 업고 악착스럽게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보수 우파들은 전국민적인 데모가 아무 때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며 4.19 때처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잡자고 떠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 우파들은 아무리 작은 임금체불 반대 투쟁도 주모자와 조직자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대중운동의 원리를 모른다. 즉 등잔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가 없으면 그 등잔들엔 절대로 불을 켤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대중운동에서 지도자는 등잔의 심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지금 보수들에게는 그 등잔 심지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보수 우파들이 믿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원희룡 같은 인간이 부정선거 해명을 위해 국민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겠는가? 그들 자신이 같은 좌파들인데 과연 그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조직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아직도 심지 없는 등잔에도 불을 켤 수 있다고 우길 사람이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학생 시절부터 따라다녔던 그 반정부 시위의 등잔불 심지 노릇을 한 주모자는 항상 북한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중운동의 원리를 잘 아는 김일성 가문은 북한에 자기 외에는 어떤 지도자도 나오지 못하게 원천 봉쇄했다. 그래서 80여 년 동안 반정부 시위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다. 그런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좌파들이 과연 한국에서
보수우파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을 허용하겠는가? 그 증거가 바로 보수우파 지도자와 새로운 보수당의 출현을 원천봉쇄하는 부정선거다. 하늘이 나라를 구할 박정희 같은 위인을 내려줄지 아니면 8.15 광복과 같은 복을 내려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어쩌면 이 모든 참담한 현실은 하늘이 내려주었던 이승만, 박정희 같은 큰 축복을 모두 차버린 어리석은 한국 국민들이 저지른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김태산 대표의 주장이나 표현 방식 중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때로 약간 과격한 그런 표현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한국의 자유우파, 한국의 보수우파가 경청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김정숙 특검법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 22대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김정숙에 대한 특검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개원 시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을 고려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서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라면서 검토 필요성을 오늘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김정숙 특검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국민 혈세로 옷을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 의원은 이어서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이라며 따라서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의원도 인도 출장에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4억 원으로 늘었다면서 김 여사의 동행을 위해 전용기가 뜨는 등 2억 4천여만 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 특검법 발의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남편인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데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은 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혈세관광이라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한때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문재인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서 김정숙의 당시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김정숙 특검 문제는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인 김민전 당선자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민전 국회의원 당선자 같은 저렇게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나 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김민전 당선자를 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한국의 좌익 세력들과 맞서야 하는지 제대로 좀 배워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